수업할 땐 그걸로 안 할 거고 10페이지 펴보시면 지문 해석 붙어있는 거 있거든? 그걸로 한번 해보자고. 자, 첫 번째 거 이제 매튜 효과라는 말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첫 번째 건 어렵지 않고 두 번째 것도 무난하고 근데 세 번째 게 엄청 어렵다. 그래서 자, 한번 해보자. Great scientists, 위대한 과학자들은 are seldom one-hit wonders. seldom이 부정어예요. 거의 아니다라는 뜻이야 이게. 훌륭한 과학자들은 one-hit wonders. 이 one-hit wonder가 우리 모의고사 해설지에 반짝 스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짝 스타라기보다는 한 번만 성공하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합니다. 그럼 이 문장 무슨 뜻이겠어? 위대한 과학자들은 2개 이상의 성공을 한다 라는 얘기지. 그치? 자, 한 번만 성공하지 않는다. Newton is a prime example. 자, 뉴턴이 아주 대표적인 예시다. Beyond the Newtonian mechanics. 뉴턴 역학을 넘어서 이 친구는 뭘 만들었냐면 The theory of gravitation. 중력이론. 미적분, 운동의 법칙, 그리고 최적화 이런 것들을 발전시켰대. 뉴턴은 위대한 과학자죠. 업적이 5개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다. 사실 well-known scientists are often involved in multiple discoveries. 잘 알려진 과학자들은 are often involved. 관여되어 있다. 여러 개의 발견에.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요. A phenomenon. 어떤 현상이다. 분사 potentially explained by the Matthew effect. 이게 매튜 이펙트, 매튜 효과라는 현상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설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재적으로 이런 뜻이잖아. 얘는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 지금 펜 놓고 있는 새끼들은 뭐 하는 거냐, 얘 둘은 지금. 잘 알려진 과학자들은 관여된다. 여러 개의 발견에. 그럼 이 세 개 다 같은 말이지, 싹 다. 한 개의 발견을 하는 사람 없다. 2개 이상의 발견을 반드시 한다. 자, 실제로 initial success, 자, 최초의 성공은 문장 길다 이거는 may offer 제공한다. 과학자에게 이거 관전 목적어예요. legitimacy 정당성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동사가 5개 나올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사형식이었으니까 표시를 한 거고 나머지는 동사만 표시를 해볼게요. improve peer perception 동료들의 인식을 향상시킨다. 내가 최초로 한번 성공을 하면 다른 연구자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 잘 나가는 과학자라고 생각하죠. 그게 동료들의 인식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provide knowledge 지식을 제공한다. 어디에 대해서? how to score and win 어떻게 성공한지에 대해서. 성공 한번 해본 놈이 성공 또 하겠죠? 이런 지식을 제공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enhance social status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킨다. 그리고 attract resources and quality collaborators 자원과 질 높은 협업자들을 끌어당긴다. 그럼 요 4번 문장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최초의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최초의 성공의 효과로서 다음 성공을 하기 쉬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한 번 성공을 했으면 내 연구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주변의 동료들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향상시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식을 얻도록 도와주고 내 사회적 지위, 막 뉴스 나오고 난리 나잖아. 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주변에 어떤 그 대학의 연구 자원이라든지 또 유능한 연구자들이 나랑 같이 연구하고 싶도록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문장은 끝났고요. Each of these payoffs further increasing her odds of scoring another win. 요거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이고 분사 여기 있어요. increasing. 예,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이게. 그럼 요 앞에 있는 each of these payoffs 이 부분은 얘 의미상 주어가 되겠지. 이걸 요식한 말로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문장의 주어랑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표시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increasing의 의미상 주어는 문장의 주어가 아니고 이 보상들의 각각의 보상은 이거라고. 얘가 의미상 주어다. 이 각각의 보상이 증가시키는 거야. 그녀의 가능성을 또 하나의 성공을 할.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걸 진짜 작정하고 어렵게 내면 이 분사구문을 다시 부사절로 바꾸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럼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수일치 문제가 생깁니다. And each of these payoffs 이렇게 수일치 문제를 물어보는 부사절로의 전원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each 다음에 복수명사가 온단 말이지. 어쨌든 주어는 each이기 때문에 이거 단수 취급해야 된다. 요거까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걸 분사구문으로 쓸 때는 뭐 단복수가 표시가 안 나잖아. 어차피 ing니까. 근데 이걸 다시 문장으로 전환하면 요 each가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 increases 단수 동사를 써야 된다. 요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이게 매튜 효과야. 얘가 이 지문의 주제였던 매튜 효과입니다. 내가 하나의 성공을 하면 그 성공 때문에 생기는 부수적인 효과로서 다음 성공을 하기 쉬워지는 거. 이게 매튜 효과. 됐지? 자, yet there's an appealing alternative explanation. 자, 그러나 뭐가 있냐면 아주 매력적인 반대의 설명이 있다. 이게 매튜 효과잖아. 매튜 효과가 결국 뭘 설명한 거죠? 왜 한 번 성공한 과학자가 또 다시 성공한지를 설명을 한 거지. 한 번 성공한 놈은 이런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시 한 번 성공을 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5번 문장 그러면 매튜 효과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한 번 성공한 놈이 또 다시 성공한 이유가 다른 게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훌륭한 과학자들은 have multiple hits 여러 개의 성공을 거둔다. 그 다음 지속적으로 성공한다. 그들의 과학적 연구에서. 자, 단순히 왜? They are exceptionally talented. 그냥 지가 잘났기 때문에. 매튜 효과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유능한 과학자가 연쇄적으로 여러 번 성공을 한 이유는 그냥 걔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첫 번째 성공에서 생기는 어떤 이익 때문에 두 번째 성공이 쉬워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상충된 견해라는 거죠. 매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매튜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가 잘났으니까 또 한 번 성공을 한 거지 첫 성공에서 어떤 과실을 따먹어서 두 번째 성공을 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자 주장이 이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없지 않겠지. 매튜 효과가 아무래도 그치? 어떤 교수님이 대학에서 엄청난 연구를 성공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즉시 그 학과에 배정된 연구비의 상당 부분을 그 사람이 가져가겠지. 연구비 가져가지. 좋은 연구실 받지. 좋은 조교 받지. 대학원생들 중에 저 교수가 성과 잘 내는 교수야. 그 사람이랑 일하고 싶어 하잖아. 몰린단 말이야, 인력들이.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있긴 있다. 그럼 필자는 없다고 얘기한다. 자, 다음 장 보시면 그러므로 요 6번 문장은요 5번 문장에 대한 부가 진술입니다. 자, 그러므로 미래의 성공은 again goes 다시 한번 간다. 누구에게? To those who have had success earlier. 기존에 성공을 했던 사람들에게 간다. 이거 그러면 요 앞부분 있잖아. 한 번 성공한 놈이 다시 한 번 성공한다 랑 똑같은 말이죠. 그치? Who have had에서 이렇게 현재 완료를 쓴 이유는 이 미래의 성공이 다시 한번 가는 대상이 이미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잖아. 얘가 시제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료를 쓴 겁니다. 이미 성공을 해본 놈에게 다음 성공이 간다. Not because 이것 때문이 아니야. Advantages 이익 때문이 아니에요. 이점 때문이 아니야. 어떤 이점? Offered by the previous success 기존의 성공에 의해서 제공되는 이점 때문에 반복해서 성공을 한 게 아니고 but because the earlier success 자, because 이번에 부사절이죠. 기존의 성공이 was indicative of 자, 뭐를 암시하는 거야? A hidden talent 숨겨진 재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성공한 놈이 계속해서 성공을 한다 라는 얘기예요. 요 was indicative of 요 부분 있잖아. 이거 혹시 그냥 일반적인 동사로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써도 될까? 괜찮지? 이렇게 써도 되지? 같은 말입니다. was indicative of를 그냥 indicate라는 동사로 바꿔버려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요진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 매튜 효과가 뭐야? 한 번 성공하면 그 성공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어떤 이익들 때문에 다시 한번 성공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매튜 효과고, 지금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는 그런 효과는 없어. 원래 잘난 놈이 또 한 번 잘나서 좋은 연구를 한 것뿐이지 얘가 첫 번째 연구에서 뭘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 뭘 했,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필자의 주장입니다. 자, 매튜 효과는 어떤 것을 전제하냐, 상정하냐. that 이하 success alone. 자, 성공 혼자서, 성공만으로 increases the future possibility of success.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끌어올린다고 얘기한다. 무슨 말이냐면 매튜 효과에 따르면요, A라는 대단한 발견을 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었을 수도 있어. 얘가 진짜 잘나서 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대박이 터져서 이걸 발견을 한 거야. 원래 얘는 재능이 있는 연구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성공의 효과로서 뒤에 B, C, D 이렇게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매튜 효과가 가정하는 거지. 얘가 재능이 없더라도 한 번 성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성공을 연달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매튜 효과. Raising the question. 자,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냐. 매튜 효과. 이거 분사구문이죠, 이것도. 근데 이번에는 주어가 여기 문장의 주어랑 동일하기 때문에 의미상 주어를 따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자, raising the question. 문제를 던지면서 어떤 질문? Does status dictate outcomes or does it simply reflect underlying talent or quality? 자, 어떤 질문이냐면요. 지위가 결과를 좌지우지하는가? 또는 지위가 단순히 기존에 이미 깔려있는 자질 또는 재능을 보여주는 것뿐인가? 무슨 말일까? 여기서 지위가 뭐죠? 성공이지, 성공. 성공에 따라 내가 획득한 지위를 스테러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성공이에요. 자, 성공이 결과를 결정하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 한 번 성공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다음 성공을 한다. 이게 매튜 효과였잖아. 그럼 이 앞부분 질문이 무슨 얘기죠? 이게 매튜 효과가 있냐? 물어보는 거야. 뒤에 효과는, 자, 성공은 단순히 뭘 반영할 뿐이야? 이미 과학자가,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는 자질, 이걸 반영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매튜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지가 원래 잘났으니까 또 하나의 성공적인 연구를 한 거라고. 기존의 연구에서 뭔가 얻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두 번째 효과가 쉬워진 게 아니다. 원래 잘난 놈이다. 이 뒷부분은 매튜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죠. 매튜 효과 어떤 질문을 던져요? 이게 재능이 없는 사람도 한 번 우연치 않게 성공한 걸로 쫙 먹고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재능이 없는 놈은 한 번 했을지 몰라도 B부터는 없다. 둘 중에 어느 쪽이냐? 물어본다는 거야. 매튜 효과가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가져온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되죠? 두 개의 질문. Status dictate outcomes. 성공이, 지위가 결과를 좌지우지한다. 내가 이미 성공했다는 사실이 다음 성공을 보장한다. 매튜 효과가 있다. 성공은 단순히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질 또는 재능의 표현일 뿐이다. 매튜 효과는 없다. 다시 말하면 Is there really a Matthew effect after all? 자, 이거 다시 말하면이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거 아니겠어? 우리가 지금 내가 조금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이거 얘랑 같은 질문이에요. 매튜 효과 있어? 없어? 물어본 거잖아. 그게 맞은 문장입니다. 진짜 매튜 효과라는 게 있긴 한가? 매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필자는 없다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죠? 필자의 주장은. 그치? 근데 뭐 정확히는 필자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결론을 내진 않았습니다. 필자는 자 보시면 4번 문장에서 자, 매튜 효과라는 게 있을 수 있어. 근데 굉장히 매력적인 반박하는 설명이 있을 수도 있어. 매튜 효과는 없고 원래 잘난 놈이 잘난 거야. 그러므로 이점 때문이 아니고 지가 원래 잘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공을 하는 거야. A설, B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매튜 효과가 있다 없다를 보여주고 매튜 효과는 이런 가능성을 상정하는데 이게 과연 사실이냐? 라고 해서 글을 끝낸 겁니다. 정확하게 필자가 내 생각엔 매튜 효과가 있어 없어라는 결론을 명확하게 내려놓지는 않았어요. 여기는. 그치? 그럼 이제 이걸 변형 출제한다면 뒤에 어떤 포인트가 나올 수 있죠? 결론 내버릴 수 있지. 학교의 선생님이 결론을 내버릴 수 있다고.
필자 입장에서 내 생각에 매튜 효과는 사실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사례 때문이야. 빈칸 뚫어놓고 채우라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저번에 모의고사 볼 때 몇 번 출제했던 유형이죠. 이런 식으로 오픈 엔드 퀘스천은 필자가 명확하게 질문에 대해 답을 정해놓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모의고사 보면서 계속 준비를 좀 해볼게요. 다음 걸로 가봅시다. 이제 쭉 넘겨야 돼. 이번에도 그 문항별로 교재가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쭉쭉 넘기셔야 됩니다. 한 50페이지 넘기면 될 거야. 진짜 딱 50페이지네. 자, 50에 있습니다. 50. 자, 이거는 일단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Role and importance of gesture. 제스처의 역할과 중요성. 뭐 하는데? Leading language and thought. 생각과 사고를 선도하는 데 있어서 손짓의 중요성. 제스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필자는. 그치? 자, 해보자고. 자, when we realize. 자, 우리가 인지했을 때 무엇을? We have said something in error.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을 말했다는 걸 인지할 때, 그리고 우리가 멈출 때 뭐 하기 위해서? To go back to correct. 그것을 고치기 위해 멈출 때. 그러면 요 when 부사절 접속사 있잖아. 여기 문장이 두 개 걸려 있는 거예요. 뭐뭐 할 때. 1번 우리가 인지할 때. 뭔 잘못 말했다고. 2번 우리가 멈출 때 뭐 하기 위해서? 돌아가서 수정하기 위해서. 자, 요거 할 때 내가 막 이렇게 말을 하다가 뭔가 말을 잘못하면 순간적으로 딱 멈추고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하잖아. 그렇지? 자, 그럴 때 뭔가 잘못된 걸 인지하고 멈출 때 우리는 stop gesturing. 손동작을 멈춘대. 당연하지. 손동작을 멈춘다. 자, 근데 언제 멈추냐면 a couple of hundred milliseconds before. 수백 밀리초 전에. 뭐 하기 전에? We stop speaking. 우리가 말하는 것을 멈추기 전에. 무슨 말이지 이게? 내가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면 말을 멈춥니다. 근데 그 멈추기 아주 잠깐 전에 손동작이 먼저 멈춘다는 얘기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말보다 손이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말을 멈춰야 되는 시점보다 이르게 손이 멈춘다는 거는 거꾸로 말을 할 때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때는. 야, 이거 50페이지. 이리 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얘는 결국 뒤집어서 얘기하면 손이 말보다 앞선다라는 뜻입니다. 제스처가 이런 기능을 하나 봐. 말보다 앞선대요. 근데 이건 단순히 그냥 현상이거든. 관찰을 해보니까 말을 멈추기 전에 손을 멈추더라. 뒤져보면 말을 시작하기 전에 손이 먼저 움직이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 필자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낼 겁니다. 그래서 손이 말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제스처의 중요성을 어떻게 방증할 수 있는가가 글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보시면 such sequences suggest. 자, 그러한 순서는 암시한다. The startling notion. 놀라운 개념을 암시한다. 이거 동격 되시죠? 앞에 notion이니까 동격이고. 그럼 뒤에 문장이 완전할 거야. Our hands know. 우리의 손이 안다는 것을 암시해. 뭘 알아? What we are going to say. 우리가 말할 것을. 이만큼이 내가 지금 밑줄 근 이만큼 있잖아. 얘가 저 know의 목적어죠. 명사절입니다.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 왔지? We are going to say 무엇을. 여기 지금 자리 비어있잖아, 여기. 그치? 명사절.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를 손이 안다는 걸 암시한대. 뭐 하기 전에? Before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이 그러하기 전에. 일단 해석부터 꼼꼼히 해보자고. 뭘 암시하냐면 우리 손은 내가 뭘 말할지를 알고 있어. 내가 그걸 의식하기 전에.
손이 말보다 앞선다라는 거는 손이 실제로 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를 먼저 보여준다는 겁니다. 말보다. 이게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저 두 있잖아요. 이게 대동사거든요, 이게. 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얘가 이렇게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해석상 그래요. 이거 표시해놔야 된다, 이거는. 대동사. 가능하면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더 좋겠고, 문장 구조는 아니니까, 이거는. Know what we are going to say. 이 전체 부분을 두가 지금 대체하고 있는. 이걸 원래 똑같이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그러면 대동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동사 하나를 대체하기 위해서 대동사를 쓰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동사 플러스 목적어를 대체해야 되는데 그 목적어가 명사절이잖아. 엄청 길단 말이야. 다시 쓰기 싫어서 대동사를 쓴 거고요. 그럼 해석해보면 이렇게 된다. 자, 우리 손은 알아.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뭐 하기 전에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이 알기 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보이지? 왜 노란색이 저기 들어가는 거 알겠지 이게? 이 전체가 저 두 자리에 들어가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어법 문제로 내면 저 두 자리에 야 이거 두냐 R이냐 이걸 물어볼 거야. 그거 판단하는 기준은 얘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저기 두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동사의 형태는 얘가 결정해주고 구체적인 수일치는 얘가 결정하는데 뭐 어차피 수일치는 둘 다 복수니까 문제는 안 될 거고. 우리의 손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를 알아. 뭐 하기 전에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알기 전에. 자, 그리고 사실 this is often the case. 종종 그러하다. 제스처는 can mentally prime a word. 정신적으로 단어를 준비시킬 수 있다. 자, prime이 준비시키다라는 타동사입니다. So that. 그래서 the right term, 적절한 어휘가 comes to our lips. 우리의 입술에 도달하도록. 그러니까 필자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손으로 뭔가를 암시하고 있었던 거야. 왜 그런지를 살펴보니까 손이 사실 이 손짓이 내가 다음에 해야 될 말을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거지. 단순히 그냥 우연의 일치로 선행하는 게 아니고 손짓이 말하는 걸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죠? 이렇게 보면. 자, when people are prevented from gesturing. 자, 이거 prevent A from 동명사죠? 이거 알 법한 내용이긴 한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A가 동명사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prevent A from 동명사. 자, 우리가 are prevented from gesturing. 손짓을 못하게 되면 얘는 그러면 쟤랑 다르게 비동사 PP형이 되어 있는 거잖아? 저걸 수동태로 쓴 겁니다. 수동태 쓰면 이렇게 되겠지? prevent A from 동명사 수동태로 쓰면 A is prevented from 뭐 이렇게 되겠죠? 요거예요. 우리가 못하게 되는 거야, 제스처를. 우리가 제스처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제스처 못하게 되면 they talk less fluently. 자, 그들은 덜 유창하게 말하게 된대.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손을 묶어놓고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기를 못한대. 손짓이 정신적으로 단어를 준비시킨다 그랬잖아. 내가 손짓을 못하면 정신적으로 단어를 준비시켜줄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한대.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어. 뭐 필자는 그렇대. Their speech becomes halting. 자, 그들의 연설을, 그들의 말은 계속해서 멈춰지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손은 are no longer able to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 supply them with the next word. 다음 단어를 준비시킬 수 없어. 자, 여기도 supply A with B. 이것도 해석을 좀 따로 기억을 해두시면 이게 이제 대충 해석하는 놈들은 A와 함께 B를 제공한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실질적으로 간접 목적어처럼 해석합니다.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거는. 이건 특이한 해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얘는 뻔하잖아, 의미가.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되잖아. 동명사로부터 A를 예방하다. A가 동명사 못하게 하다잖아. 얘는 미리 알아둬야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간접 목적어처럼 해석이 되고 여기 wish이 없다는 것처럼 그리고 얘가 직접 목적어인 것처럼 해석이 될 거야, 실제로는. 자, 어쨌든 사람들이 제스처 못하게 되면 그들은 덜 유창하게 말하게 되고요. 그들의 말은 계속해서 멈춥니다. 왜냐면 그들의 손이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거야? 그들에게 다음 단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요 문장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5번 보시면 일찍 왔네. 1시간 다 남아있기 싫어서 일찍 왔구만. 이거 5번 문장부터 보고 건욱이랑 둘 있잖아. 니네 어차피 왔는데 영상 보기 귀찮으니까 끝나고 잠깐 아마 첫 번째 것만 보는 거지. 5번 문장부터 보시면 됩니다. The not being able to gesture has other deleterious effects. 이거 동명사 주어죠. be able to가 뭐니? be able to. 할 수 있다지. 그럼 being able to 동명사 쓰면 뭐야? 할 수 있는 것은. 부정어 붙어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은 이란 뜻이죠. 동명사 주어 잘 챙겨두세요. 여기 부정어로 시작한다. Not being able to gesture. 손동작을 못하는 것은 다른 해로운 효과를 가진다. 그럼 우리가 4번 문장까지 봤던 거는 사실 하나의 해로운 효과였지. 내가 제스처를 못하게 되면 말을 버벅인대. 이게 일단 가장 큰 문제야. 이게 여태까지 1, 2, 3, 4번 문장에서 보여줬던 거고 5번에서는 야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문제들이 더 있어. 내가 지금 그걸 보여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Without gesture. 손동작 없이는 뭐 하기 위한 손동작? To help our mental process alone. 우리의 정신적 과정을, 사고 과정을 계속해서 보조할 제스처가 없이는 우리는 기억한다.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덜 중요한 정보를 기억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뭔가 좀 모자라 보이지 않아? 그렇게 해석하면? 내가 제스처를 못한다는 이유로 덜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게 된다? 보다는 내가 제스처를 못하니까 중요한 정보를 덜 기억하게 된다. 이게 맞겠지. 그러니까 내가 방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이 레스가 얘를 꾸밀 거냐 얘를 꾸밀 거냐를 물어본 거예요. 문맥상으로 얘를 꾸미는 게 맞겠지. 그치? 제스처를 못한다는 이유로 덜 중요한 정보를 내가 추가적으로 기억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당연히 중요한 정보를 못 기억한다는 뜻이니까. 자, 레스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정보를 기억을 못해. 그 다음에 우리는 문제도 잘 못 풀어. 그리고 we are less able to explain. 설명을 잘 못해 우리의 생각을. 그럼 요거 2번 단점, 3번 단점, 4번 단점이죠. 1번 단점은 아까 나왔던 말을 못하게 된다. 말이 버벅인다. 이게 1번 단점이고 2, 3, 4번 단점이 있는 거야. 필자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제스처가 대단히 중요하다. 제스처 없이는 말도 못하고 중요한 정보 기억도 잘 못하고 문제도 잘 못 풀고 심지어 우리의 생각을 설명해낸 능력 또한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글의 유시 다 나왔어요. Far from tagging along as speech's clumsy companion. 요 far from이 몸으로부터 멀다라는 뜻이거든. 부정어야, 부정어. 뭐가 아니다라는 뜻이야.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가 푼 그 답은 정답으로부터 거리가 있다. 정답으로부터 멀다라고 얘기하잖아. 그게 틀렸다는 뜻이지. 그치? 잘못됐다는 뜻이다. 자, tagging along. 붙어 있는 것으로부터 멀다. 즉,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다니는 게 아니야. 뭘로? As speech's clumsy companion. 말의 어설픈 동반자로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얘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흔히 제스처를 말하는데 그냥 부수적인 동작으로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손동작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요? 아니지.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 손동작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보통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근데 필자의 주장에 따르면 손동작은 거의 내 이 구술 능력을
판단할 정도, 이게 있냐 없냐라는 결론이 달라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우리가 흔히 손동작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손동작은 그냥 말의 보조수단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단순한 보조가 아니야. 이거는 손동작은 내가 다음에 무슨 단어를 사용해야 될지를 미리 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똘마니처럼 보조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지. 자, 보조가 아니고요. 제스처는 보여준다, 나타낸다. The leading edge, 선도하는 역할을 우리의 생각에. 내가 생각을 함에 있어서 손동작이 내가 이 생각을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보조하는 수단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필자의 결론이에요. 비교적 명확한 결론이 나 있는 글이죠. 이거는 손동작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필자는 손동작 못하면 네가 말을 잘 못하더라. 손동작 못하면 너는 정보 기억도 잘 못하더라. 손동작 못하면 너는 문제도 못 풀더라. 손동작 못하면 네 생각을 설명할 수도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어렵지 않지? 자, 마지막 3번 34번으로 가봅시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 진짜. 자, 34번은 뭐가 그렇게 어렵냐면 일단 우리의 생각에 반해요.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달라. 이거 100페이지쯤에 있을 거랑 80몇 페이지 막 이럴 거야 아마. 찾았나? 자, 굉장히 어렵다. 잘 들어야 돼. 문장이 5개밖에 없는데 진짜 어려워 이거는. 우리가 먼저 통념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결정을 해보자. 우리 과거랑 미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과거에 의해서 미래가 영향받는다고 생각해? 아니면 미래에 의해서 과거가 영향받는다고 생각해? 당연히 전자지. 그 당연한 상식이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또는 그것을 계승해서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한다. 이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정면으로 반박한 게 이 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Despi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past and the future. Despite 전치사죠. 전치사의 목적으로 difference 명사 있는 거야. 자, 과거와 미래 사이에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건 해석되고. 자, 그 다음에 요 between 똑같은 거 하나 더 있습니다. Between what has happened and what is to come. 이거 과거 미래에 각각 대응하고 있다. 표시해봐봐. What has happened 명사절. 이미 일어난 일. 이게 뭐야? 이거 과거지. 위에다 과거라고 써놓은 이거 과거야. 자, 그 다음에 what is to come. 앞으로 올 일. 이게 미래죠. 그럼 요거 between A and B 똑같은 거네, 두 개. 과거와 미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벌어졌던 일과 앞으로 벌어질 일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네? 이걸 대응시켜야 됩니다. 자, 차이에도 불구하고 It can be suggested. 가주어, 진주어죠. 가주어, 진주어. 자, that 이하가 주장될 수 있다. Our sense of the past.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인지는 has always been influenced. 항상 영향을 받아왔다. 뭐에 의해서? By our view of the future.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우리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지. 우린 당연히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지금 우리의 과거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왔다. 즉 화살표가 반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뭔가를 가지고
과거에 대한 역사를 뭐 다르게 인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근데 미리 스포를 하자면 요걸 잘 표시해 두세요. Our sense of the past야. 그냥 past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화살표가 뒤집어진 겁니다. 과거는 객관적 사실이지, 그치? 근데 과거를 해석하는 건 주관적인 영역이죠. 우리가 그 미래에 어떤 일을 했냐에 따라서 과거의 객관적 사실을 우리가 우리 멋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세계 2차 대전에서 독일이 졌어, 독일이. 만약 독일이 이겼으면 우리는 지금 독일을 전범국으로 부르지 않겠지. 과거 이벤트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겠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에 따라서. 과거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우리의 미래를 보는 시선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그 객관적 사실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안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 사실 안 바뀌었는데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인지가 바뀐다. 자, 다음 문장 보시면 Revolutionaries have always looked to the past to frame their future cause. 이것도 표면적으로 보면 1번 문장이랑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아닙니다. 자, 혁명가들은 항상 보아왔다. 과거를 뭐 하기 위해서? To frame their future cause. 그들의 미래 대의를 구성하기 위해서. 야, 그럼 이거 아니야, 이거?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구상했다는 거잖아. 그럼 1번 문장이랑 정면으로 충돌하네.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글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 무슨 뜻이냐면 그 혁명가들은 과거에 벌어진 일을 지 입맛대로 가져온다고. 이 사람이 꿈꾸는 미래가 있겠죠, 혁명가로서. 이게 뭐 공산주의 혁명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유토피아 뭐 무슨 혁명가들은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지가 꿈꾸는 미래가 보일 거 아니야, 이게. 이 미래에 맞춰서 과거의 이벤트를 지 입맛대로 가져와서 사람들을 세뇌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과거의 이벤트가 다르게 해석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게 글의 논지예요. 요걸 이게 완전 숨겨져 있잖아. 이걸 잘 잡아야 된다. 자, 미래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과거의 이벤트를 다르게 해석한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견해가 과거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as is amply illustrated by examples from nationalism to communism. 요거 as 있잖아. 요거 관계사절이거든요. 이렇게. 요거를 유사관계 대명사라 그래요. 요 as 있지? 요게 유사관계예요. 유사관계. 그 우리가 which is란 형태로 박아버리면 그거는 확신적인 진술이 되지. which is 하면 뭐뭐이다잖아. as는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완화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뭐와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약간은 완화된 채로 앞뒤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게 유사관계 대명사 as예요. 요거 이해가 되죠? 요거는. 자, 어쨌든 그래서 혁명가들은 항상 과거를 보아왔어. 그들의 미래 대의를 구성하기 위해서. 본다는 게 객관적 사실로서 과거 이벤트를 관찰한 게 아니고 그 과거 이벤트에서 일부를 끌어왔다는 거야.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묘사된다. 어떤 예시로부터, 민족주의로부터, 공산주의 이런 예시에 의해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The future has often been seen. 자, 미래는 has been seen. 요거 현재 완료 수동태죠. 현재 완료 수동태. 자, 그 다음에 as가 3개 있습니다. 뭐뭐로써 보여져 왔다. 뭐뭐로써 보여져 왔다. 뭐뭐로써 보여져 왔다. 이렇게 as가 3개고요. 첫 번째, variously a recovery of a lost time. 이미 잊힌 지난 시간의 회복. 두 번째, replication of what is established. 이미 확립된 것의 복제 또는 model bequeathed by heroic age long gone. 오래전에 없어진 영웅시대에 의해 후세에 전해진 모델로 다양하게 보아져 왔다. 무슨 얘기겠어? 얘랑 같은 말이잖아, 이게. 미래의 어떤 비전을 가진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 멋대로 해석해서 짜집기해서 갖고 왔다는 얘기야. 이미 지난 시간의 회복, 이미 정립된 것의 회복,
재현 또는 오래전에 없어진 것에 계승되는 모델. 이미 지난 일을 가져와서 다르게 해석한다는 얘기죠. 이 미래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의 해석을 상이하게 한다. 주관적으로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보면 요 문장이랑 1번 문장이랑 요 2, 3번이 상충되지 않는 걸로 보일 거야. 잘 읽어야 돼. 어려운 그림 맞아요. 잘 생각을 해봐야 돼. 4, 5 한번 가보자 이제. 4, 5는 다른 예시입니다.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요거는 내가 미리 이걸 한번 그려줄게. 자, 이렇게 시간 흐르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1800년대에 무슨 이벤트가 있었다고 해보자. 자, 그리고 1900년대에 어떤 이벤트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가 있어. 미래가 과거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그래 논지잖아. 그럼 이렇게 되겠지. 1900년대에 일어난 일이 1800년대의 일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 역사학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에게는 미래로 분류돼서 알려지지 않은 영역이었던 1900년대의 일들을 이용해서 이걸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미래를 이용해서 과거를 다르게 해석한다. 같은 말이죠. 자, 보시면 The writing of history is based on understanding or explaining future outcomes. 자, 역사의 서술은요. 어디에 기반했냐면 understanding or explaining.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데 기반했습니다. 무엇을? 미래의 결과를. 근데 이 미래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 that were not known to the contemporary.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저 동시대 사람들이 이때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1800년대 역사에 대해서 쓰고 있잖아. 1800년대 사람들은 190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지? 하지만 우리는 알지. 우리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잖아. 우리는 이걸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의 저술은 미래의 결과를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데 기반한다. 1800년대 역사를 저술하는 데 있어서 1900년대에 벌어진 일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미래의 일, 1900년대 일은 1800년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거였다. 자, 왜냐하면 Historians has the benefit of hindsight. 역사학자들은 어떤 이점을 가지냐면요. 통찰력의 이점을 가지고 있어. 역사학자들은, 여기 있는 역사학자들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잖아. 1800년대에 영국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했고 그게 1900년대를 거쳐 산업에 이렇게 쭉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넓은 폭에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래 유진, 미래가 과거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이거는 미래가 이 사람들 입장에서 미래였던 1900년대의 이벤트가 1800년대의 이벤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역사학자들은 통찰력이라는 이점을 가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역사는 is nothing more than the accumulation of futures. 자, 역사는 뭐 이상이 아니야. 그냥 미래의 축적일 뿐이야. 자, 역사는 1800년대라는 역사는요, 미래의 축적일 뿐이에요. 근데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 이거 다 과거잖아. 우리에게는 과거인 이 사람들에게 미래의 축적이 모인 게 역사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즉, 얘네 입장에서는 진의 역사는 사후에 기록됐잖아. 이 관점을 포함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됐잖아. 미래 이벤트가 과거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 그래서 이 since절에 문장이 두 개가 있어요. Historians has the benefit. 역사학자들이 통찰력이라는 이점을 누리고, 자, 그리고 과거는 단순히 뭐야, 그냥 the accumulation. 이거는 그냥 집합일 뿐이다. 미래의 집합일 뿐이다. 근데 어떤 미래냐? They're now our past. 이제 우리의 과거인. 즉, 이만큼. 역사는 그냥 이게 더해졌을 뿐이다. 어쨌든 우리한테는 다 과거다. 자, 그러므로 rather than see the hand of the past, always shaping the future. 이거 rather than 하고 나서 원래는 동명사가 있어야 되죠. 뭐뭐 대신에니까.
근데 이번에는 원형 부정사 쓰고 요런 구조 몇 번 본 적 있지 우리? 이런 식으로. 자, rather than see. 자, 보는 대신에 그 다음에 요 보다 있잖아. 보다. 얘가 동명사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거야. shaping the future. 그리고 the hand of the past가 얘를 수식하는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자, 그럼 뭐라고 보는 대신에 과거의 손이 미래를 형성한다고 보는 대신에 이게 우리가 원래 가졌던 통념이잖아. 과거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대신에 perhaps it can be seen in reverse. 반대로 보여줄 수 있다. 뭐죠? 자, 미래가 과거를 형성한다라고 보여줄 수 있다. 자, 어떤 관점에서 특히 과거를 in the sense of our understanding of it.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의 측면에서 본다면 특히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린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의 객관적 사실이 바뀌진 않아요.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일으킨 게 바뀌진 않아. 하지만 만약에 독일이 승전했다면 그 역사는 승자의 편에서 기록됐을 거라고.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보는지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 미래 결과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with the past being shaped by our orientation to the future. 이게 윗분사 구문인데요. with 있고 명사가 얘잖아. the past. 자, 과거가 어떻게 되면서 being shaped. 형성되면서 being shaped는 대체 무슨 분사죠, 이거는? 이게 현재 분사야, 과거 분사야, 이거는? 이거는 과거 분사의 진행형이에요. 과거 분사의 진행형이다. 그리고 being 없어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초에 문장에서 현재형으로 쓰는 거랑 현재 진행형으로 쓰는 거랑 큰 차이가 없지. 나는 햄버거를 먹는다랑 나는 햄버거를 먹고 있다 사이에 뭐 그렇게 대단한 차이가 있나요? 없지. 진행형이 애초에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이냐면 과거가 형성되면서 또는 되고 있는 와중에 사실 그냥 같은 말이야. 두 개는 완전히. 이게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과거가 형성되어 가면서 누구에 의해서 our orientation to the future. 미래에 대한 우리의 방향성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자는 명확하게 어떻게 결론내냐. 미래가 과거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필자의 결론입니다. 이해가 되나? 상당히 어려운 글인데. 한 두세 번쯤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물어봐 보세요. 어차피 시간 있으니까.